It's my life. 이번 영상에서는 경북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 중인 윤현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건축공학, 토목공학 이런 것도 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건축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축학부에 근무하는 윤현철 교수라고 합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24년 9월부터 신임 교수님이시죠? 예, 신임 교수입니다. 근무를 시작해서 이제 대구에 원래 서울에 살다가 대구에 내려와서 열심히 적응하면서 열심히 또 연구와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건축 중에서도 건축 문화유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건축 쪽이 디자인 쪽이 주로 메인입니다. 그쪽으로 교수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그렇죠. 하시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대고 맞습니다. 하고 예, 이런 걸 많이 예.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건축은. 이렇게 직접 그리시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건축 계획 및 설계. 예. 그 과정도 5년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메인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박사과정 때 전통 건축을 전공하신 한국 전통 건축을 전공하신 그런 지도 교수님을 사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화유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감히 역사를 잘 안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 건축 역사도 그 확실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 그쪽까지는 전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문화유산 관련해서 또 그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지식들을 좀 접목을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좀 얘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공과 남대문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가까운 부석사 무량수질 오, 배울림 맞습니다. 기둥 뭐 이런 쪽을 이제 연구하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것들이 연구의 대상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제 건축 설계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셨다가 건축 문화유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전환된 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제가 아까 또 말씀 주셨지만 제가 나온 학부는 5년제였습니다. 예, 건축 학전공 5년제 이제 설계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사무소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회사죠. 거기 가서 또 일을 하다가 석사 때까지도 사실은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또 다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건축 설계 사무소가 이제 한옥을 설계하는 건축 사무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 정보가 좀 예. 물론 그런 걸 일부 한다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포션이 꽤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니면서 이제 한옥을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설계를 해보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건축의 정체성 내지는 어떤 본질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깊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그렇다면은 한번 이런 쪽으로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무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를 맞습니다. 과정을 또 하셨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 쪽에서 건축물과 예. 또 현대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탐구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건축 문화유산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건축물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거 연구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의미, 철학적 의미, 예. 뭐 제가 아까 뭐 아는 척 조금에 뭐 배울림 기둥 아, 여러 예, 가지 예. 이제 했었는데 이런 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일반인들이 알 수 예. 있도록 좀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 건축
그러니까 문화유산 중에는 또 전통 건축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고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발굴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건축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쪽 분야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쪽은 사실은 조금 전공 분야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비건축인, 비건축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것들을 조금 살펴본다면은 그 보존하는 과정에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이 변형이 되었다면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 변형을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문화유산은 어쨌건 도시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남대문도 그렇고 경복궁도 그렇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문화유산들이죠. 그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도시 안에 섬처럼 남아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고 관람하는 오브제인가? 아니면은 우리 생활의 일부인가? 이것들을 활용하려면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들이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건축인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보통 경복궁 같은 데를 예로 들면 가면은 문화해설사분들이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여기가 누가 사셨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 건축물은 어떤 특징이 있고를 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저는 이런 문화유산이 과연 어떻게 문화유산으로서 규정이 되어 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역사적 굴곡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급격한 산업화 도시 발전도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건축인 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제 하시는 연구가 역사적 해석, 예예. 거기에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해석, 예예예.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저는 받아들여지게 예, 예. 되는데 좀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좀 공부를 좀 하시겠네요. 철학적으로 박사과정 때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여기 이제 독립연구자로서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접목을 시키고 살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래전이죠. 남대문의 주치자가 홧김에 불을 내갖고 예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예, 있어서 예. 지금 좀 복원이 되긴 했지만, 경복궁도 일부 다 이제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또 맞습니다. 한국전에 예, 소실된 것도 있을 거고 계속 복원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시대마다 계속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의 기억을, 역사의 기록물들을 찾아서 그걸 예, 예. 복원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전통이라는 게 뭘까?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요. 예. 이게 계속 예. 우리가 옛날 모습을 지어놨으면 그게 전통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 예전에 없었던 건데 기록에는 있었어. 예, 그럼 예. 우리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거는 500년, 1000년 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의 역사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이 이제 어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또 의문이 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통이 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유산이라는 분야에서는 어떤 건축물의 그런 전통적 가치를 규정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OUV라고 부르는데요. OUV. 예,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 이제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주셨던 경복궁을 예로 들자면은, 진정성이란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 모습이 지금까지 얼마나 변형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완전성이라 함은 경복궁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했으면은 오늘날 그 수량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경복궁은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 조선시대부터 순환을 많이 겪었던 건물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 중에 조선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의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새로 지어진 변형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 있던 건물들 중에도 현재 복원된 그 퍼센티지가 한 40%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복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아직 경복궁은 세계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예. 안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창덕궁은 세계유산입니다. 아. 예. 반면에 창덕궁은 그런 진정성, 완정성뿐만 아니라 그 크라이테리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한국의 동양 궁궐의 특징적인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성이 어떤 게 진정한 전통이냐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계유산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한 그 오윕이라는 기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나름 과거에 어떤 복원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 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고 큰 틀에서 변형이 많이 없이 유지되어 온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전통물로 인정해주는 약간의 어떤 이제 실질적인 기준 같은 걸로 작동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수원에 있는 화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도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입니다.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근현대에 이르러서 대부분 복원을 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복궁하고 또 안 맞네요. 진정성이나 완정성 측면에서는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유산이냐고 한다면은 화성을 지었던 기록들이 그림과 함께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책들이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과거에 지었었는지에 대한 사파와 도해가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시대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복원을 한 측면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경복궁은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다 보니까 하게 뭐또 개성에도 있다가 또 다시 옮겼다가 다시 갔다가 또 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순환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명백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사실은 수원 화성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은 그러한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아까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요즘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건축하고 철학이 무슨 관련이 있지? 일반인들은 또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어떤 건축물 하나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건축은 이제 잘 아시지만 학문에서 출발을 한 분야가 아닙니다. 이게 It's my